네, 서주호 변호사님과 함께 생활 속 법률 상식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직장에는요, 늘 불같이 화내는 부장님도 계시고요. 그런 부장님을 괴로워하는 동고동락하는 동료도 3명이나 있습니다. 야, 이거 이 서류 누가 냈어, 이거? 참, 나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발로 썼냐? 진짜,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침마다 시작되는 부장님의 짜증에 우리 동료들은 늘 그렇듯이 조용히 핸드폰을 엽니다. 자,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부장님의 고함. 나 너무 진짜 짜증난다. 우리는 언제 여길 떠날 수 있을까? 그러게. 아니, 그리고 고함은 치더라고. 일은 좀 닦으면 안 될까? 아니, 담배에 커피 냄새, 토할 것 같아. 하면서 저희는 저희들만의 채팅방에서 부장님을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마음을 비우곤 했었는데요. 자, 인사발령을 앞둔 얼마 전이었습니다. 부장님, 저 이번에 대리로 승진되는 거 맞죠? 뭐? 대리? 참나. 대리요. 저 지난번에 한번 밀렸었잖아요. 이번에 꼭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이고, 글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대리 발령 날 것만 생각하고 이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해주실 거죠?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렇다면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자네가 김치국을 너무 빨리 그것도 많이 마신 거 아니야? 맨날 아침 다른 여직원들이랑 내 뒷담화 그렇게 하면서 뭐 대리 진급을 시켜? 참나. 아이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봐봐. 이거 보면 알겠지? 이거 우리 팀 여직원들 채팅방 아니야? 하면서 A4 용지를 꺼내 놓았는데 거기에는 저희 채팅방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다 캡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 돼야지, 안 그래? 잘리지는 않은 줄 다행으로 생각해. 하면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장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사실 채팅창에 다 써버렸거든요. 저 이러다가 정말 잘리는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그 채팅창에 걸렸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너무 싫어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는 심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서 이런 그 화내는 부장님 연기는 좀 잘 어색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불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들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후배가 이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품은 안 좋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할 것 같습니다. 이야. 성인 군자시네요. 차연희 대표님은요? 저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화는 나지만, 왜냐면 직장 생활에 또 중요한 거는 또 직장 상사의 뒷담화가 아닐까 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진호 원장님은요? 궁금해요. 저한테는 주로 이제 칭찬 댓글들이. 왜 이러세요? 저는 만약에 봤다 그래도 봤다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가슴 떨리고 그래가지고 소심하게 복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만 되게 나쁜 사람 같아요. 저는 다들 모르는 척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아는 척 할 거예요. 저도요. 정말 대놓고 실제로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문자가 저한테 잘못 왔는데 정말 불같이 화를 냈던 기억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넘어가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제는 좀 이 여직원분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진급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뭐 지금 말씀 나누신 것 같이 뭐 상사에 대한 뒷담화는 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생긴 이래로 뭐 계속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직장에서 진급에 누락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평소 근무 성적 등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진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례와 같은 경우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 사적인 공간에서 비밀 대화를 몰래 나눴는데 뭐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나쁘게 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들도 아닐 것 같은데 또 상사 뒷담화 없는 곳은 사실 직업방송밖에 없잖아요. 그러게 모두 다 그렇게 뒷담화들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례도 있었을지 궁금해요. 뭐 사례와 같이 이제
휴대폰 상에서 그 SNS 상의 대화는 아닌데요. 그 인터넷 블로그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 관련해서 문제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회사 상관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자작 소설, 그러니까 소설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올리셨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상관의 이름과 거의 한 글자만 빼고 같은 이름을 사용했고요. 상관을 꽃뱀으로 묘사한 이렇게 그 소설을 올렸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소설이 근거 없이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다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서 실제로 진급이 무산됐다면 이 함께 채팅방에 있던 여직원들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그 채팅방 자료를 어떻게 알아낸 걸까? 그 상사는 그중에 있던 여직원과 어떤 좀 친한 관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뭐 사례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소의 근무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뭐 같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인사상. 그렇게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좀 부당해 보이고요. 네. 오히려 그 같은 조건이라면 누구를 진급시킬 거냐, 이거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에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사례와 같은 경우만을 놓고 인사상의 형평성을 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태진 씨가 이야기를 또 해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자료들이 누출이 됐느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너무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 부장님이 사생활 침해를 해서 이걸 몰래 캡처했다는 경우는 좀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예, 뭐 그 부장님이 요새 그 한참 이슈가 됐던 그 해킹 그룹 그 그룹 있잖아요. 그 회원이 아니신가 좀 의심도 드는데요. 예. 만약 이제 부장님이 그 해킹 등의 방법, 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 대화 내용을 확보하셨다면 이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이런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 이제 형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 법률에서 이런 예.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조항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그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여기는 각 비슷한 규정인데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만일 부장님이 그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을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확보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불법 수집 증거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그 불법 수집 증거는 징계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여직원 중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부장님은 왠지 좀 면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예, 뭐 여직원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비밀 침해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래서 네. 법적인 문제는 일단은 안 생기실 거는 같고요. 그 제보한 여직원의 경우에는 아마 인생이 좀 피곤해지실 거는 같습니다. 배신행위니까.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결론적으로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이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다소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전제로 하진 않은 이제 사적이고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뭐 당연히 좀 부당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거는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뭐 그걸 근거로 징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아니라 회사 근무 시간에 그런 채팅을 했다든가 그런 행위 자체가 근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코 또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런 태도가 반복되고 평소 근무 성적도 안 좋다 이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진급 누락 또는 심한 경우는 해고도
가능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근로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억울하다 싶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그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 신청을 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또 비밀 보장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개인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이 공인이냐 또는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인의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뭐 일정 정도의 그 사생활의 뭐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가 인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아주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그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그런 비밀들은 비밀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새 무심코 개인정보를 뭐 일부러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그 실수로 이제 노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정보들 기대해 볼게요.